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전기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 이론인데 이 전기 이론이 들어가는 시험이요, 우리가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 국가직 9급의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으로서 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7급은 전기 이론에 조금 더 내용을 좀 심한 내용이죠, 그죠? 회로 이론이 전기 이론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회로 이론 할 때는요, 전기 이론을 수업을 들었다라는 가정하에서 회로 이론 수업을 합니다. 물론 회로 이론 할 때도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은 하는데 대부분 전기 이론을 좀 봐라라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혹시 7급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 전기 이론을 듣고 회로 이론 수업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이론이 들어가는 시험이 지방직 9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시하고 지방직이 다른 날짜에 받고 시험 문제도 달랐는데 이제 시험 문제도 같이 나오고 하니까 뭐 이건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지방직이 이제 자체 출제가 아니라 공통 출제다 보니까 국가직하고 유형이 좀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 자료가 돼 가지고요. 서울시도 이제 전기 이론을 보는데 이제 얘는 같은 날 보니까 뭐 크게 문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7급은 역시 회로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로 이론이니까 이 회로 이론은 국가직은 회로 이론이 이제 전공 서적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냥 기본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회로 이론이 좀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좀 회로를 꼬아놓고 실마리만 잘 찾으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쪽이고, 회로 이론은 좀 이제 저쪽 국가직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입각해서 접근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9급이죠, 그죠? 공무원 9급에 전기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작년까지는 시험 문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돼서 복원을 전혀 못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요, 공무원이 시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공개가 됐는데, 올해 공무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보니까, 전기공학에서 전기 이론에서 하는 문제들이 거의 뭐 22문제, 공무원만 이게 25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20문제씩이죠, 그죠? 20문제씩인데, 이 25문제 중에서 전기 이론에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한 22문제 정도, 그리고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전기 이론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하는 수업하고 상관없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알아서 봐두시고, 이제 그 문제들은 이제 자격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으로서 보는 게 이런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없지만 요즘 많이 보는 거죠. 고졸 경채죠, 그죠? 고졸 경채에서 전기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이 나오고, 어쨌든 이 전기 이론이 들어가는 과목은 지금 이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그리고 이 전기 이론의 이 과목은 뭐 공사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이런 형태 우리가 배우는 전기 이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직 직렬에서 이 공사 문제에서는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건 조금은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부분일 거고요. 그쪽 하시는 분들도. 자, 아무튼 전기 이론이 이런 형태고, 그러면 전기 이론이라는 이 과목에서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잠시 보면요. 우리 교재를 내보시면 교재 목차죠, 그죠? 그래서 차례 해가지고 그 교재 8페이지부터 있는데 그 교재 목차가 잠깐만요. 자, 교재 목차를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이론 목차 해가지고 1장이요, 기초 전기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고, 2장, 3장은 1장에서 한 내용의 추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 내용은 진짜요, 거기 딱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격증 준비를 할 때 기초 내용을 다루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걸 했더니 좀 내용이 공무원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부족하고 해서 이제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들, 1장에 있는 내용의 추가 내용이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직류 파트죠. 그죠? 그래서 이 1, 2, 3장이 직류회로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교류가 힘들다고 하고 교류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교류가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직류 못하면 교류 못합니다. 일단 직류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돼 있고 우리가 직류가 쉽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배우니까 그냥 좀 쉬운 거고 그죠? 실제로 직류에 대한 해로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교류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직류 해로 해석을 할 때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직류가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 교재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죠. 근데 전자기학 파트의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한 4문제 수준에서 꼬박꼬박 나옵니다. 여기는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는 4문제 수준에서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쩌면 5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예전에는 제가 직류하고 바로 자기학을 하고 교류를 들어갔거든요. 교류할 때 자기학의 내용이 조금 포함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하니까 학생들이 자기학 하면서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기학은 이 교재는 지금 이제 4편에 나와 있는데 수업은 제일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끝내놓고 자기학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학은 저 뒤쪽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자기학은 7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자기학이 있잖아요. 그죠? 전자기학이 있으니까 전자기학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 하면 이 9급에 나오는 자기학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맞춥니다. 그냥 뭐 이거지 하고 맞춰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9급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7급 자기학을 공부를 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못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래도 정기직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전자기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학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기가 정기직에서 그냥 엄청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자기학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작년에 올해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다.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 된다. 그런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부족했던 이 부분을 다시 그냥 한 과목을 전체를 봐가지고 공부를 해서 여기 나오는 거 다 맞추자. 라고 이렇게 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수업 내용 정도만 해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자기학은 수업을 제일 마지막으로 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회로죠. 그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교류 파트에 대한 이 기초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뭐 우리 시험 합격 못합니다. 일단 직류 잘 해야 되고요. 직류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의지가 있고 하는데 이 교류를 넘어가면 뭔가가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복잡해지고 좀 수업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교류를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대학교에서 내가 교류회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학교는 일주일에 수업을 한 번씩 하고 뭐 3시간 정도 하고 끝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류에서 교류할 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교류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중간고사는 끝나고 하거든요. 그러면 직류회로에 대한 해석을 다 까먹어 버린 상태에서 교류를 배우니까 일단 직류회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직류회로 해석이 잘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직류회로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교류를 접근을 하니까 이것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배워요. 근데 이걸 배우면 직류에서는 R만 존재하는데 그죠? 교류에서는 R도 있고 L도 있고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XL하고 XC가 있는 이런 형태의 해석을 해야 되고 위상관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위상관계에 대한 해석도 힘든데
회로 자체도 해석이 힘들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류 회로를 잘 하려면 일단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 직류 회로에 대한 기본 회로 해석은 당연히 잘 돼야 돼요. 당연히 잘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기는 실수만 있고, 그죠? 여기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는 복소수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복소수 연산을 조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연산을 하다 보면 이게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다 보니까 실수하고 허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값들이니까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해석과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의 해석과 복소수 연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된 상태에서 교류회로를 보면요, 직류회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류회로 해석에서 페이지 해석, 라플라스 변환된 해석 이런 것들은 회로가 직류회로하고 개념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복소수 개념이 들어가는 극좌표 개념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서 그 부분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류회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기께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께 안 돼 있고 직류회로가 자기께 안 돼 있으니까 교류회로가 힘든 겁니다. 직류회로 자기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연산이 그냥 밥 먹듯이 딱 되면 교류회로 해석도 쉽게 됩니다. 쉽게 되니까 교류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족한 게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거고요. 좀 더 하는 거고, 이게 회로 해석이 부족한 거면 직류회로를 다시 한 번 더 봐가지고 회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태서 이걸 접근을 하면 교류회로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류는 자기께 딱 숙지가 되고 나면 시험 나오는 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내용이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시험 출제자는 가능하면 뭔가를 꼬아서 내려고 해요. 이렇게도 꼬아보고 저렇게도 꼬아보고 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엄청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시험 문제 낼 때 그냥 그 자체를 내도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꼬우는 내용이 적고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류회로를 조금만 잘 알고 접근을 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건 실수 없이 그냥 빠른 시간에 풀고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 전략도 할 수 있고 시험장에서 약간 여유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교류회로를 공부하실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5과목 100분인데요. 국어, 영어, 국사도 해야 되지만 전공도 해야 됩니다. 그럼 전공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국어, 영어, 국사에 조금 더 투자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형태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류회로 해석의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이 기초를 할 때는 교류에 대한 기초라 보니까 우리 시험에 근래에는 좀 나오는데 예전엔 잘 안 나왔던 그냥 기본적인 교류에 대한 신호 해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호 해석도 하고 이런 부분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RLC를 마무리하면요,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이제 과도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과도 현상하고 그다음 여기에 사실은 라플라스도 과도 현상에 대한 더 심한 내용으로서 라플라스 같은 것도 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형식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교류회로에서 해석이 잘 되면 이 교류회로 해석에서 라플라스하고 페이지는 거의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 현상은 이 과도는 스위칭 조작이잖아요. 그죠? 스위칭 조작에 의해서 회로가 순간적으로 변화를 할 때 정상 상태의 해석과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정상 상태 해석에 대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교류 해석이에요. 교류 해석 중에서도 제일 쉬운 교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상태 부분에서 과도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만 잘 체크를 하면 사실 과도 자체를 학생들이 그냥 접근을 하면요. 여기 수업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나는 과도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수업을 듣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도가 전공 수적의 뒤쪽에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걸 아니까 시험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과도 문제만큼 시험 문제가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딱 봐두시고, 과도 문제는 항상 거의 모든 시험에서 한 2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2문제 나오고 더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과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있는 게 투포트요. 사단자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이 투포트 회로 4단자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7급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2문제 이상 나와요. 회로 이론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9급에서는 시험 문제가 간간히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간간히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뭐 이걸 뭐 공부해라라는 거, 열심히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투포트 회로를 정확하게 모르면 회로 해석 자체를 좀 응용 회로 해석 자체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투포트 회로는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회로 해석, 직류회로 해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투포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해 주시는 거고, 교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회로 해석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서 시험하고 상관없이 저는 수업할 때 이 투포트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간간히 내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서 간간히는 나오니까 투포트 회로에 대한 해석을 그냥 그래도 나름 열심히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야 맨날 나오는 거니까 뭐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은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건데, 거기 공부를 하실 건데 우리 공무원에서는 자주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유독이라면죠, 그죠? 코일입니다. 코일과 관련된 거, 콘덴서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 전자기학 파트에서 들어가고 아니면 직류회로 해석하면서 제가 콘덴서를 미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수업을 하는데 이 유독이라면 코일과 관련된 내용, 코일뿐만이 아니라 트랜스하고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런 건데 이 코일 트랜스는 트랜스포머죠, 그죠? 이 트랜스포머는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 거고, 물론 콘덴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직류회로 하면서 공부할 콘덴서가 더 많이 나오는데, 코일 트랜스도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두 문제, 2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코일 트랜스에 대한 부분과 이제 교류에 대한 부분을 다 해석이 되면 이제 3상이 들어갑니다. 3상회로. 그래서 이 3상회로는 이게 뭐 이 내용에서, 이 전기 이론 파트의 내용에서 뭐 그냥 끝판왕이죠, 그죠? 이 교류에 대한 해석 잘 하고 코일 트랜스에 대한 기본 개념 잘 알고 이게 기본 회로 해석이 잘 되면 3상회로는, 역시 3상회로는 내용이 힘든 내용이에요. 힘든 내용이라서 문제가 많이 꼬아서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이게 3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하면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상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잘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도 3상 문제도요, 항상 2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코일 트랜스도 2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나오고, 자기학은요 한 4문제나 5문제, 과도는 한 2문제, 교류회로 한 5문제 수준.
직류회로 4문제, 5문제. 해가지고 이거 10문제, 한 11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거 4문제, 4문제, 5문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간혹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수업하고 하는 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올해인가요? 이게 OPF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OPF 문제가 나왔는데, 7급에는 회로 이론에서는 OPMF가 잘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한 4문제 정도가 OPMF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9급에서는 OPMF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서울시 자체 출제할 때는 OPMF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국가직에서는 안 나왔는데 올해 나와가지고 내년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업 마무리할 때는 수업에서 OPMF가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모의고사 내면서 OPMF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OPMF가 올해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 범위에서 OPMF를 좀 추가할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전기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보통 이제 개강을 하면 전기 이론하고 기기가 2과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9급 과목에서 지금 전기 이론하고 전기 기기인데 이 2과목 중에서 전기 이론을 먼저 끝내놓고 저는 기기 수업을 합니다. 보통은 이론하고 기기를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유가 전기기기 수업이 말 그대로 기기는 기계적인 관점이라서 전기 이론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전기 이론의 교류회로라든지 직류회로, 기본 교류회로, 그리고 삼상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기가 딱 들어가면 기기는 암기 과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만 해야 되는 이런 암기 과목이 돼버리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요. 이런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전기 기기가 이해 과목이 되는 거예요. 암기를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암기는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암기를 할 내용이 작으니까 생각보다 기기가 좀 잘 받아들이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기를 막 하다 보면 다 암기해야 돼가지고 기기 수업은 한 일주일 듣다 보면 우리 전자기학 같은 거 이해 없이 암기만 하다 보면 그냥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기기도 그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기기 수업을 딱 들으시면요. 기기 수업이 진짜, 처음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업이 쭉 진행하다 보면,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전기 이론 수업을 우리가 쭉 끝내고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8, 9, 10, 11, 12, 1, 2, 3, 4. 보통 4월 초에 국가직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럼 3월은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예요. 모의고사 수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8월에 시작해서 8, 9월은 아마 전기 이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이론 수업이 지금 09시부터, 그죠? 9시 30분부터 18시죠, 그죠? 작년에는 2시부터 했습니다. 학생들이 오전에 공통 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2시부터인데 이 수업은 약간 조절될 수는 있을 겁니다.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가능하면 이제 이쪽으로 할 건데 뭐 공통 듣는 학생들을 봐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요일 날 이걸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요. 화요일도 하고 수업하고 연속 수업입니다. 목요일 날 역시 이것도 지금 학생들하고 이제 목요일 학생들하고 만나봐야 될 거예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0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작년에는 하루에 뭐 5강의 정도 이렇게 2시부터 해서 14시부터 해서 22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녁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늦게도 안 마치고 하다 보니까 늦게 안 하고 하니까 저녁 안 먹고 한 8시, 20시까지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아마 수업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져 가지고 하루에 촬영하는 양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면 이 8, 9월 안에 정상적으로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이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뭐 학생들이야 공부하기엔 편하겠지만 이게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좀 소개를 하고 이게 비전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소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양은 많은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열심히 수업만 좀 열심히 잘 따라와줘도 충분히 될 거고요. 이 전기 이론 끝나면 이제 전기 기기는요. 기기는 화요일밖에 안 합니다.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요일밖에 안 하고요. 이게 목요일 하는 이유가 제가 통신직에서 수업이 기초전기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전기전자가 전기이론하고 유사해가지고 같이 수업을 합니다. 같이 수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게 끝나면 전기기기는 이제 화요일만 합니다. 화요일만 하고 이 시간은 이게 조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시부터 뭐 20시까지 22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역시 09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시간 봐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월 달에 이렇게 전기기기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일 이 동안은요, 3개월 동안은 전기 이론하고 전기기기 수업을 다른 문제 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둘 다 해보니까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뭐 정상적으로 끝낼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게 끝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2월 중순 전까지는 이걸 다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야 돼가지고 12월 달에는 제가 임용 수업이 있는데 임용 수업이 12월에는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강 수업을 좀 해가지고요. 어쨌든 월, 하, 수에 이제 좀 수업을 할 걸 좀 많이 하고 해서 화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화요일 오전에는 전기이론, 오후에는 전기기기 이렇게 다른별 문제 풀이를 했는데 이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둘 중에 해가지고 화요일에는 전기이론, 수요일에는 전기기기 이렇게 해서 수업을 좀 양을 늘려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2월 중순까지는 모든 내용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도록 해서 학생들이 내용 정리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진도를 하고요. 4월까지 끝나면 뭐 또 모의고사가 있겠죠, 그죠? 모의고사 보고 지방직 하고요. 6월에 지방직과 서울시하고 뭐 군무원 있으면 군무원 정도 그래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7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7급은 전기기기는요. 기기는 단원별 문제풀이 있는 교재 그 자체가 교재에서 9급 문제만 다룬 게 아니에요. 7급하고 9급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할 때도 7급하고 9급을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수업을 합니다. 하니까 9급이라고 해서 따로 하고 7급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7급 하는 사람들은 그냥 9급 기기하고 같이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급에서 회로 이론하고요. 전기자기학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회로 이론하고 전기자기학은 회로 이론은 아마 1, 2월에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1, 2월에 회로 이론 수업을 나갈 거니까 그리고 3, 4월에 이거 끝나면 자기학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 이론하고 자기학이 1, 2, 3, 4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 수업 말고 별도로 또 수업이 하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될 거니까 그때 이제 와서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급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4월 달에 국가직이 조금 걸리적거리죠. 그죠? 걸리적거려서 본인들이 잘 선택해서 이게 자기학 수업 듣다 보면 국가직에 도움도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됐으면 그냥 이걸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국가직 시험도 합격하려고 마음이 있었으면 아니면 그냥 7급만 하시려면 이 시간에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수업 일정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전기 이론의 파트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좀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일단은 학교에서는 뭐 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2개월에 하는데 일주일에 한 12시간, 13시간 뭐 이런 정도의 시간으로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한 8주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주 되니까 강의 수는 한 8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 같고, 내용도 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상으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차근히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작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작년 교재하고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새로운 기출 문제는 수업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가져와서 한번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원별 문제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올해 국가직 국업하고요, 지방직하고 국가직하고 군무원 시험을 봤고요. 아직 고졸이라든지 거기 국회직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이건 체크 안 했고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은 국가직, 지방직, 고졸. 국회직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 그 다음에 재재작년. 그래서 우리 기출 분석표입니다. 분석표를 보면, 자, 올해 국가직의 직류가 기본 문제예요. 기본적인 거 회로 관련된. 응용회로는 거기 그 종속 전원이 들어가는 회로를 응용회로라고 제가 그냥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가 한 3문제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방직은 4문제, 그다음에 군무원도 한 4문제, 작년 국가직 4문제, 작년 지방직 4문제, 작년 고졸은요 7문제나 나왔어요. 직렬 파트가. 그리고 재작년 국가직 5문제, 4문제, 8문제, 4문제, 5문제, 5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항상 4문제 이상은 항상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직류 파트입니다. 그래서 직류회로 해석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1, 2, 3, 교재 1, 2, 3장에 관련된 건데, 근데 직류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떠나서 잘 해놔야 교류회로 해석이 된다고 했고, 뒤에 회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 파트는요, 순수한 교류의 기본 내용과 RLC 기초, 그리고 RLC 응용회로, 그리고 교류 응용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4파트로 제가 문제를 분류해 놨지만 어쨌든 수업할 때는 교류회로 해석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작년 국가직은, 올해 국가직은 꽤 많이 나왔네요. 그죠? 7문제는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직도 7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군무원은 5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국가직도 7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지방직은 8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고졸은 5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국가직은 4문제, 여기는 6문제, 여기는 6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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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한 5문제 이상은 그냥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도현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문제, 2문제, 1문제,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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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제, 2문제, 2문제, 1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독이라비로 코일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1문제 수준에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1문제 수준에 나왔는데, 이건 코일 관점이 어떨 때는 2문제도 있고 3문제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2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1문제 위주로 좀 나왔고요. 올해 작년에. 그리고 이제 4단자망은 거의 없죠. 그죠? 문제가. 여기 1문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1문제. 국가직에서도, 국회직에서도 1문제. 이렇게 띄엄띄엄 1문제씩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단자망은 회로 해석에서의 이 회로 해석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따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회로를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포트 회로에서요, 투포트 회로에서 이렇게 회로 해석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나서 회로를 보면 회로가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잘 보이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학 파트죠, 그죠? 네 문제, 네 문제. 여기는 특이하게 좀 많죠, 그죠?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7문제, 네 문제, 네 문제, 6문제, 네 문제, 세 문제, 5문제, 세 문제, 2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이렇게 거의 네 문제 수준에서 나오는데 더 나올 때가 더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상회로는요, 삼상은 거의 2문제죠, 그죠? 수준이 2문제 수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문제, 1문제도 있지만 2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 정도 봐주시고, 이 기타 문제는 여기 이 군무원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력 파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런데 많이 안 들어갔죠, 그죠? 3문제. 군무원에서는 자기학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게 25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 군무원은 전기 이론이 아니라 전기 공학이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공학적인 관점으로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좀 특이했던 게 작년국가직에서 OPMF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한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이 나왔는데 그냥 기타로 뽑았다가 교류 응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서 라플라스 변환을 했고, 또 한 문제는 이게 전동기 문제가 나왔어요. 전동기 문제가 나와서 기타로 뽑았다가 이 자기장 문제하고 유사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자기장으로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문제가 간간히 이제 우리 기본 문제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에 벗어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이 내용들 정리를 좀 잘 해서 수업을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단원별 문제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 처음 이론 들으실 때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그 이론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열심히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먼저 푸는 거예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풀다 보면 내가 이론을 이렇게 알았던 것들이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라고 약간 자기가 오해했던, 그러니까 오후 개념을 심어 놓았던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고 나서 이론 공부를 다시 하세요. 이 이론 수업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면 생각보다 처음 들을 때보다요, 두 번째 들으면, 처음 들을 때는 내가 그냥 무심코 넘겼던 단어들 같은 것들이 두 번째 들으면 이게 이 단어를 왜 이야기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이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한번 듣고 들으면 이런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기본 수업 듣고 단원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다시 기본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듣든지 계속 단원별 문제풀이를 풀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뭐 점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시험이 돼서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때 그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문제를 푸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수업 커리도 이야기했고 수업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년 시험에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